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85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1085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085화 표지입니다. 1085화 표지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이번 1085화의 주요 포인트는 D와 이무라고 생각하는데, 프랑키가 들고 있는 표지판은 D로 시작하며 표지판 속 화살표 모양은 이무의 공격 스킬과 비슷하죠. 아마 이는 오다쌤이 노린 떡밥인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이무가 허회 옥자에 앉아 놀라는 코브라입니다. 1084화에서는 코브라가 이무를 보고 놀란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무가 비비와 닮은 걸로 추정되는 릴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었죠. 다만 저는 1084화 심층 분석에서 코브라가 이무를 보고 놀란 건 이무가 비비와 비슷한 릴리를 닮아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존 릴리와 릴리의 이름이 비슷한 걸로 보아 아마존 릴리를 릴리가 지은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무가 릴리일 수 없으며, 허의 옥자에 누군가가 앉는 것 자체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룡인이나 왕들이 있음에도 허의 옥자를 공속으로 두는 것은 그 누구도 독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이무가 허의 옥자에 앉는 건 충분히 놀랄 일이죠. 분명한 건 1060화에서 사부는 드래곤에게 엄청난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아주 충격적인 듯이 말하죠. 판기의 성의 허의 옥자에는 세계의 왕 따위는 없을. 사부는 끝까지 말을 못하면 전보벌레는 끊겼지만 분명한 건 사부는 허의 옥자에 누군가 있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듯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가 허에 걸맞게 1085화 속 코브라는 말합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앉아도 괜찮을 리 없을 터. 한 명의 의지로 세계를 움직인다니 용납할 수 없다. 다음 주 장면은 자신의 3인칭화하는 이무입니다. 이무는 코브라에게 말합니다. 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이무가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을 3인칭 시키는 게 뭔가 어색하죠.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오다쌤의 이무를 황제 그 자체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편지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자신이 직접 치른 갈리아 전쟁에 대해 직접 서술했는데, 이 책 속 카이사르는 자신을 3인칭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럽에서는 군주가 자신을 3인칭화하는 풍습이 생겼다고도 하죠. 그렇죠. 자신을 3인칭하는 건 군주 중에 군주인 황제가 사용하는 어법인 만큼 오다쌤은 이무가 최고 권력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무가 자신을 3인칭화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무가 자신을 3인칭화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무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브라는 이무를 보며 말합니다. 임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다. 우연이라고 본다만 최초의 20이네. 코브라의 말은 끊겼지만 정황상 이무는 세계 정부를 설립한 최초의 20인 중 한 명입니다. 20인 중 이무는 수술수술 열매의 힘으로 불로수술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걸지도 모르죠. 다만 저는 이무의 몸에 누군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상에서 저는 이무는 지구를 지키는 태초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할 텐데 보신 분들은 구간 설정을 해놓을 테니 넘어가시면 됩니다. 최근 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다쌤은 유대교를 참고해 원피스의 스토리라인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신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I am that I am 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다쌤은 신의 이름 I am을 그대로 읽어 I am, 즉 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의 모티브는 유대교 경전 속 야훼, 즉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드레스로자 편에서 루피가 루시로 불렸던 걸 생각해본다면 루피는 루시퍼이자 사탄이라는 거죠. 즉 원피스의 최종 대결은 야훼 이무 대 루시퍼 루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이무의 가타가나를 붙이면 신 자체로 부처, 불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무의 이름은 또 신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무의 모티브는 야훼, 부처를 넘어 신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입니다. 이브의 일본어 앞글자와 아담의 일본어의 뒷글자를 붙이면 이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모티브들을 종합해 이무의 정체를 생각해본다면 이무는 지구 태초의 인간이자 지구의 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로성의 이름 중 한 명이 태양계 행성인 토성을 뜻하는 만큼 나머지 오로성의 이름도 태양계 행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태양계 행성인 지구를 상징하는 자도 나올 텐데, 현재 일본어로 바다를 뜻하는 우미의 로마자 표기를 거꾸로 하면 이무가 되는 만큼 이무는 바다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구는 현재 바다가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무는 지구를 의미한다는 떡밥도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태양계 행성 중 가장 상징적인 행성은 지구인 만큼 원피스 최대 떡밥인 이무가 지구를 맞는 게 맞겠죠.
정리하자면 이무는 지구, 태초의 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 가설대로라면 태초의 인간인 이무가 20인의 왕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0인의 왕은 태초의 인간이나 지구의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가설 어떨까요? 지구의 신이 이무의 몸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20인의 왕 중 이무는 불로수술을 받은 자였고 이 몸속에 지구의 신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네요. 즉 자신을 3인칭화하는 건 자기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무가 3인칭화하며 말한 건 자신이 유일무이한 자이면서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다음 주장면은 D에 대해 설명하는 이무입니다. 이무는 말합니다. D란 과거의 우리들이 적대한 자들의 이름이다. 이무의 대사로 생각해볼 건 공백의 100년입니다. 최근 공백의 100년에 대한 정체가 밝혀졌는데 베가펑크는 공백의 100년이 과거 존재한 고도 문명의 어떤 왕국과 20인의 국왕의 싸움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 승리한 20인의 국왕은 그 후 세계 정부를 발족하여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나리아족입니다. 와노쿤이 에피소드 속 마르코는 레드라인 위에 마리조아가 있기 전에 신의 나라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르코는 킹의 종족 루나리아족은 붉은 벽 위에 있었다고 말한 걸로 보아 킹의 종족은 붉은 벽 레드라인 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레드라인 위 마리조아가 있던 자리에 현재는 루나리아족이 아니라 세계 정부가 있으며 킹의 종족은 현재 멸종한 걸로 보아 루나리아족은 세계정부와 싸우다 멸종한 걸로 보입니다. 즉 세계정부와 싸운 고대 왕국은 루나리아족의 왕국이었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루나리아족의 루나리아는 라틴어로 해석해보면 달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NL 표지연재 속 등장한 달의 도시 비르카입니다. NL 표지연재 속 등장한 달의 도시 비르카 사람들은 자원 부족으로 지구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루나리아족에 달이라는 뜻이 있는 걸 생각해본다면 루나리아족은 자원 부족으로 달에서 지구로 내려와 레드라인 위에 고대 왕국을 세웠으나 현재 세계 정부에게 패배하며 멸종한 뒤 세계 정부는 고대 왕국이 있던 자리에 마리조아를 세운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공백의 100년이란 달에서 내려온 루나리아족의 고대 왕국과 세계 정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무가 D는 과거의 세계 정부가 적대한 적이라고 말한 것과 앞의 가설을 종합해본다면 D란 루나리아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이 D라는 글자를 세계 정부가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를 보며 말합니다. 악마의 열매란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고대 왕국은 엄청난 과학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마의 열매 역시 베가펑크가 만들 수 있는 과학인 만큼 악마의 열매는 고대 왕국의 작품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즉 세계정부 사람들은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며 엄청난 내구성의 불까지 그리고 악마처럼 검은 날개를 단 루나리아족을 악마, 즉 데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계정부는 이들을 악마족, 디에일족이라고 부른 거 아닐까요? 다만 저는 D의 의미가 데빌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브라는 사부에게 말합니다.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주게 우리들도 D다라고. 이 대사만 보면 네펠타리 가문도 사실 디에일족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부의 어린 시절 사부는 루피와 에이스에게 D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에이스는 말하죠. 난 이름 같은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 사디보. 그렇죠. D는 그냥 붙이면 되는 글자라는 겁니다. 혈통이 아닌. 다시 말해 코브라가 말한 우리도 D라는 의미는 네펠탈리도 세계정부와 적대하는 자들의 의지를 가진 자들이란 겁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고대왕국의 사람들, 디엘족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은 D를 데빌이 아닌 세계정부가 지배하는 밤을 끝내고 새로운 빛을 보자는 의미. 다시 말해 세계의 여명, 던에 깃발을 걸자는 의미로 함께 싸우는 자들은 다같이 성에 던을 뜻하는 D를 붙인 거 아닐까요? 네펠타리 D 릴리처럼 그리고 사디 보처럼 말이죠. 분명한 건 여명을 뜻하는 던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피스 1권의 제목이 로맨스 던인 점. 원피스 세계에서는 세계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현재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밤을 끝내줄 던 여명은 기나긴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황금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분명한 건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에 밝아오는 희미한 햇빛의 뜻 던은 마치 밀짚 모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즉 고대왕국과 싸우던 사람들에게 D의 의지란 고대왕국과 함께 세계정부로부터 해방과 자유와 싸우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담아 자신의 이름에 어둠 끝의 빛 여명 즉 던을 상징하는 D를 붙인 거라는 거죠.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D가
던, 데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만큼 다른 뜻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사보 이름에 D가 붙는 장면입니다. 에이스는 D는 중요한 게 아니라며 사보에게 D를 붙여줍니다. 이에 에이스는 사보를 사디보라고 하죠. 근데 이를 영어로 보면 SADBO입니다. 그렇죠. 사보는 새드보이, 그리고 루피는 조이보이라는 겁니다. 이는 에이스 모자에 있던 웃는 얼굴의 조이보이 루피와 우는 얼굴의 새드보이 사보를 표현하려는 이스터에그로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검은색 화살표에 공격을 당하는 사보와 코브라입니다. 이 검은색 화살표 꼬리 같지 않나요? 현재 이모와 오로성의 변신 상태가 괴물 그 자체로 추정되는 만큼 이 화살표는 꼬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사진 찍히는 사보입니다. 아마 이때 사보가 코브라를 죽인 듯한 사진이 찍힌 걸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